사편으로 여러분들이 결코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북토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북토부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캐치 프래그가 죄송합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 이거 공공임대 주공 제공 요거하고 자유경제 시장 우리 복원 1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건이 나왔어요. 자유시장의 경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화하고 규제와 그리고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민간에 맡겨둬야 된다는 거죠. 공공재 있죠. 지금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이거 왜 안 올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올려야 돼요. 나라에서 해주는데 나라에서 막아주고 나라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세금으로 지금 떼우는 거예요. 세금을 떼우는 거. 그러니까 정부는 위선자처럼 굴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좋은 척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게 이제 결국은 세금 정책이라는 거죠. 올려주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자유경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편, 2편, 3편 계속해서 보시면 연관이 되는데 여기 제일 큰 문제가 국민을 끔찍히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요거 조세채권 안분이라는 이걸 어떤 사무관님께서 주사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에 이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민주당 정권도 그렇고 지금 현 정권도 그렇고 이 공청회를 안 해요. 공청회. 이 공청회라는 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여가지고서 법안을 바꿀 때 좀 리뷰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 근데 그걸 안 하시고 꼭 급한 대로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병폐가 생깁니다. 요 말만 두면 제가 경매에 종합부동산세는 1호부터 100호까지 모든 거에 대해서 딸려지니 1호에서 운 좋게 이게 다 떨궈지면 나머지 2호부터 99호까지는 별다를 게 없게 행복해진다. 근데 이거를 n분의 1, n빵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 강의 보시면 여기 문구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당해세를 최우선 변제로 n분의 1 해서 이렇게 받아가겠다는 건지 혹은 우선 변제권에 자기가 임차인 A와 B 사이에 껴서 받아가겠다는 건지 그 말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유추해 보면 첫 번째 최우선 변제에서 받아가면 임차인 A와 임차인 B가 받아가는 게 둘 다 적어지겠죠. 적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세무서가 이 A라는 임차인과 B라는 임차인 요 사이에 꼈다고 하면 이 사이 앞에 낀 날짜 앞에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구제가 안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제가 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끔찍히도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전 정부가 잘못했던 거라도 현 정부가 그거를 떠안아야 됩니다. 근데 종부세가 과대하게 나온 거는 종부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저도 이게 몇 프로인가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94억 초과에 5%예요. 3주택 이상자. 와, 어마어마하죠. 1억 원짜리 과표가 200채씩 갖고 있잖아요. 200채.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응? 나는 0. 몇 프로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그냥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10억, 200억이잖아요. 여기 걸리네. 5%예요, 5%. 곱하기 5%. 두리뭉실 생각할 게 아니라 10억이네, 10억.
근데 여기에서 신고 불성실하고 이자 또 따잖아.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고 하면 거래를 못하게 한 거잖아. 소유권 이전을 제가 누차 얘기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 이거는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되나? 그러면은 여기 안분을 제가 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들 살아남을 거 아니야. 받아가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문구는 엠빵을 한다고 했는데 최우선 변제로 당해세를 받아갈런지 우선 변제로 A라는 B라는 임차인 사이에 껴서 자기가 싹 받아가겠느냐. 최우선 변제하면 A라는 임차인과 B라는 임차인이 다 손해를 보고 요 사이에 끼면 A는 받아가는데 B는 못 받아가는 꼴이 생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주인하고 똑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전입과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피해제가 안 되잖아. 사기 피해가. 대전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빌라왕이 아니라 다가구왕이 나왔잖아. 내가 빌라는 별거 아니고 다가구가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정의사회 실현이 된 건가? 이거를 좀 포기하면 안 되냐 이 얘기지, 제 얘기는. 종부세는 징벌적이잖아. 소득도 없는데 저렇게 생겨버리면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잖아. 이게 자유시장으로의 회복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과연 우리는 왜 자꾸 부자가 주변에서 안 나오는가?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문제를?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3억 원 이하? 죄송합니다. 여기 볼게요. 자, 이거 왜 안 사라지냐? 잘라내게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200 이하 세율 6%, 1200 이하 6%. 똑같죠?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15%.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양도소득세율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 많이 다니시죠? 회사 많이 나면 가끔세 띄잖아, 가끔세. 제가 이제 회계재무를 한 십몇 년을 했던가, 가끔세 띄잖아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안 사시는데, 가끔세. 근로소득세라고 하죠. 어떤 게 해당 과표일까요? 과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요게 양도소득세고 이게 근로소득세입니다. 과표가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근로를 제공해서 하는 소득세율이나 자본주의는 근로자, 근로하고 자본이득밖에 없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과표가 자주 변할까요? 자주 변할까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 바뀔 똥 말똥, 바뀔 똥 말똥합니다. 근데 매년 5%씩 임금은 올라가죠. 작년에 처음 바꿔줬어요. 처음. 4천만 원 이하를 간이화된가요? 8천만 원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득은 계속 올라갔어요. 소득은 계속 올라갑니다. 1억 연봉자들이 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과표가 이렇게 되면 35%에 여기에다가 또 지방세 10% 붙잖아요. 45%의 세금을 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과표를? 이걸 좀 올려줘야지. 1200을 2400으로 해주고 1억 5천을 3억으로 해야지. 가처분 소득, 차인 지급에 우리 은행 받으면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한 거를 이걸 낮춰줘야지 내가 부자가 되지. 이걸 안 바꿔준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왜? 정부가 재원 마련을 해야 되니까. 위선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응? 위선자 역할을 해줘요.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이게 넣은 거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데 이걸 다시 매기잖아, 이게. 아니면 끄집어내던가. 이 과표를 안 바꿔요. 1억 받던 사람이, 나는 한 900만 원 받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이 과표를 바꿨어야지. 이 8,800을 곱하기 2배는 했어야지. 소득이 5%씩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몇십 년이 가도 안 바꿔요. 정부에서는.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안 바꿉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좀 깨야 돼요. 자유경제 시장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왜 법인세가 도대체 왜 부자세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과표를 보면 이 위정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난하게는 안 해줄게. 근데 부자 될 생각은 하지 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다가 전자화폐까지 정부에서 발행하는 데면 우리는 꼼짝맙니다. FIU로 하고 있잖아요. FIU. 보이스피싱 때문에 현금 못하게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상속세도 세금을 내. 부모님한테 받은 거. 50만 원씩 부모님한테 용돈 넣었던 거 10년 동안 합산해가 5천만 원 증여세 내라는 세상이에요. 우리 다 노출됐잖아. 그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합니까? 임대소득 30만 원하고 보증금 6천만 원까지 다 신고하게 돼 있죠. 구청에다가. 우리가 모두 돈 쓰는 것을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어. 아, 세무서는 그거 안 건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만을.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자꾸 정부한테 뭘 해달라고 해서 그래. 자꾸 뭐 해달라고. 꼭 매트릭스화 돼가는 것 같아요. 영화, 공상영화 보면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밥과 똑같은 뭐 이렇게 나는 때로는 일본이 부러워요. 현금 많이 쓰고 저기 하고. 그래야지 뭔가 기회가 있지. 사기꾼도 생기고 갑부도 생기고 졸부도 생기고 갑자기 뭐 해야지. 이게 내가 볼 때는 기회예요. 그리고 아니면 현명한 사람. 현명하지 않는 사람. 이게 차등이 생겨야 되는데 다 똑같은 거야. 정부의 우리 국민들이 의식개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부자가 이 체제로 가면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안 바꿔줘, 절대로. 가스요금 때 되면 올려야 돼요.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살아야 돼. 전기세도 올리면 올려야 돼. 근데 그거 뭘로 해? 세금으로 때려야 돼. 앞에서는 위선자처럼 정부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이게 언젠가 이렇게 계속 터지잖아요. 계속 터지잖아. 지금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경매에 일어나가지고서 혹은 이 규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는 분들도 있거든. 이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을 자꾸 겨냥을 하잖아요. 전세 사기다 해가지고 불어넣으면.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들은 전세를 안 써요, 지금. 그럼 누가 더 저기 합니까? 위축되는 거죠, 경제가 개발. 그 임대차 3법으로 해서 상가 얘기할까? 10년 보장을 하잖아, 10년. 10년. 10년을 보장을 해주면 저희 같이 노후화된 원도심에는 건물이 엄청 노후화됐어요. 뭐만 하면 맨날 고장나. 집주인들한테는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게 낫겠지. 젊은 세대한테 부의 대물림이 되는 게 낫겠지. 그러면 그게 지금 100만 원 받던 게 2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건축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도 또 받아가잖아, 나라에서. 근데 이게 규제 때문에 안 돼요. 맨날 써, 맨날. 10년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팔지도 못해. 수익률도 안 나. 그래서 제가 전세도 1개월짜리도 나와야 되고, 상가도 3개월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전세로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규제 때문에 이게 자원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가 자유경제 시장이라는 게 이런 임대차 4법과, 그 농지법도 더 문제지만, 주택 임대차법도 이런 규제 때문에 자원의 활용이 다 안 돼요. 인구도 자꾸 줄어들는데, 규제 때문에. 임차인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물론 10년을 보장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국민 경제를 생각해가지고 소유주 혹은 또 다른 임차인이 거기에서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쁘게 꾸며서 월세를 더 낸다고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 개발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구하면 전기공사도 할 것이고 인테리어도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가전제품도 팔고 삼성도 LG도 이거 팔고 하면 활성화되잖아요. 그 부를 생각해 보면 한 명의 임차인이 10년 동안 자기 시설권리금 받아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한 것보다는 자유롭게 하는 거야면 대한민국이 오히려 다이나믹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경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제약이 요 몇 년 동안 세금과 규약으로 활동이 저해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율표는 절대 안 받고 세금은 다 내야 돼요. 뭐 팔라고 하면 되지도 않고. 이게 대한민국이 한번 이런 규약 때문에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한풀 죽은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상가 건물들은 맨날 고쳐줘. 이자도 요즘 더 많이 나. 이분들이 한강다리 가가지고 10명에서 나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도와줘도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지금 딱 이런 꼴이잖아. 그러면은 문제화 되고 쟁점화 돼가지고 어느 정당은 해줘야 된다. 어느 정당은 안 해줘가지고 뭐 A표, B표 해가지고 또 자기들은 또 국회의원 될 거 아니야. 이게 쟁점화 시키고 그리고 하고 온정주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유경제 시장에 돌리게 되고 경매꾼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빚잔치라도 하는 거지. 빚잔치. 응? 그래야지 이렇게 살아가서 A 임차인, B 임차인 이렇게 살아남지. 근데 왜 자꾸 나라가 껴가지고 세금을 자꾸 바꿨다고 난리냐고. 징벌적으로 해가지고서 남은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자유경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가 1편, 2편, 3편 그리고 마지막 편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정부 규제나 대책 마련을 하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면 할수록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낸 걸 하던가 다시 끄집어낸다. 우리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을런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이 동영상을 마련해 봤고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혹시 제가 뭐 조회수가 별로 없고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주사님들 다각적으로 하여서 공청회 좀 꼭 좀 해주세요. 법 바꿀 때. 임대차 3법하고 농지법하고 상가임대차법 공청회 안 해놓고 해놔가지고 이 사단이 났잖아요. 3년 전에. 응?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대. 말하면은 그냥 역적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도 그래요. 근데 정부의 기조는 세율표를 절대 안 바꿔요. 양당 다. 근데 하는 건 좋은데 제발 공청회 좀 해라. 공청회. 응? 공인중개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법안을 만드셔라.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혹시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까지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임대차 3법 만들었을 때 우리가 울분을 통했었던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난리가 났었으니까. 요번에도 법을 만드시려고 하면은 공청회를 늦더라도 꼭 좀 뭐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세무사 협회도 있고 그리고 경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이런 사태가 생기잖아. 저 같은 경우 제가 봐도 꼭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4편까지 한번 이게 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